오늘부터 파키스탄 항구는 중국 법이 적용된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애원했지만 중국은 단 5분 만에 거절했습니다. 3,000명의 어민들이 총구 앞에서 쫓겨나고 자국 해군마저 추방당한 그 순간 전 세계가 놀랄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겐 IMF를 이겨낸 DNA가 있다. 240시간, 항구가 완전히 넘어가기까지 남은 시간. 과연 IMF를 이겨낸 그 DNA로 중국의 야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파키스탄 경제조정부 차관인 저 아미르 라임 샤에게 새벽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죠. 차관님, 과다르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비서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보안 요원들이 항만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우리 해군 순찰선이 진입을 시도했는데 무장 경비원들이 막아섰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다르는 우리 영토인데 우리 해군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옷을 대충 걸치고 나선 저는 곧바로 과다르로 향했습니다. 이슬람아바드에서 과다르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그 2시간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과다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은 건 지역행정관 칼리드였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항만으로 바로 가봅시다. 차로 10분쯤 달려 항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국어로 쓰인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중국 보안 요원 수십 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파키스탄 경제조정부 차관입니다.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자 한 중국인 책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이곳은 중국 관할 구역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도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는 파키스탄 영토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죠. 99년 임대 계약에 따라 이곳의 관리권은 전적으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 순간 항만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어부들이 몰려와 있었는데 그중 한 노인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60년이야. 우리 가족이 여기서 60년을 살았단 말이오. 하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어부 가문의 어른이었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여기서 고기를 잡았소. 이제 와서 나가라니. 이게 무슨 횡포여? 중국 보안 요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하산 할아버지의 아들 라시드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죄입니까? 이제 여기는 당신들 바다가 아닙니다. 그 말에 어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중국 보안 요원들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물러나십시오.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급히 어부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러나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시펙, 즉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체결된 과다르 항만 개발 계약서였죠. 분명 개발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느새 영토권에 가까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왕 대사가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왕 대사,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온다는 건 중국이 이번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슬람아바드의 야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620억 달러, 그게 파키스탄이 중국에 진 빚이었습니다. 시펙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철도,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쌓인 빚이었죠. 처음엔 꿈 같았습니다. 낙후된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현대식으로 바뀌고 전력난이 해결되고 경제가 성장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빚을 빌미로 항만을 가져갔고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으며 이제는 우리 영토에서 우리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사무실에 도착한 왕 대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차관, 어제 과다르에서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우리 해군과 어민들을 내쫓은 게 오해입니까? 계약서를 정확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다르 항만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왕 대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제가 온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봉투 안에는 시팩 이점 영협정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48시간 내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서를 펼쳐보니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다르 항만 99년 완전 임대, 발루치스탄 주요 광산 채굴권 이양, 중국 기업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매국 행위입니다. 매국이라는 표현은 너무 하시는군요. 이건 상호협력입니다. 파키스탄이 620억 달러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빚을 탕감해 드리는 대신 이 정도는 양보받아야겠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이건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왕 대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미르 차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48시간 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시팩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건설 중인 모든 인프라가 멈출 겁니다. 파키스탄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과다르에서 쫓겨난 어민들을 봤을 겁니다.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왕 대사가 떠난 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덫에 걸린 거였죠. 그때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방금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왔는데 비공식적으로 차관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이 시점에 한국이 왜 우리를 찾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필요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연락 이후 저는 곧바로 긴급 내각 회의로 향했습니다. 총리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제가 가져온 시팩 이점 영협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재무장관 타리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다르 항만을 99년간 완전히 넘기라는 건 사실상 영구 할양이나 다름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방장관 아자르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국 보안 요원에게 치외법권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무장관 파티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를 기억하십니까? 빚을 갚지 못해 99년간 중국에 넘겼죠. 이제 그곳은 사실상 중국 해군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보부장 라시드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차관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팀이 시팩 프로젝트로 설치된 통신망과 전력망을 조사했는데 모든 시스템에 백도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백도어라고요? 네. 중국이 원격으로 우리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숨겨진 통로입니다. 언제든 전력을 차단하거나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발전을 위해 주권을 팔아넘긴 건 아닐까요? 48시간이라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 안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의 만남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과다르 임시 대피소에는 수백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서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차관님, 하산 할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대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아버지의 손자인 12살 알리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바다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돈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요? 알리야, 어른들이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죠.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철도 프로젝트를 재협상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의 댐 건설을 중단시켰고요. 하지만 그들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그때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그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날 새벽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정보부장 라시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새벽부터 카라치 항해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건설 중인 발전소 3곳도 공사가 멈췄고요. 압박을 시작한 건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은행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추가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다르 항구에는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우리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라쉬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독립국입니까?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이슬람아바드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만남이라 신중해야 했죠. 아미르 차관님?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한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도진이라고 합니다. 한국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경제협력특별조정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진 조정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IMF의 가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형 경제 자립 모델입니다. 파키스탄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단계적 부채 재조정, 대체 투자원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축이었죠. 왜 우리를 돕고 싶으신 겁니까? 박 조정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일방적 확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이 진정으로 자립을 원한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을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24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부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건 굴복이었지만 한국이 제시한 건 자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이제 24시간 후면 중국이 요구한 시한이 끝납니다. 파키스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도진 조정관과의 만남 직후 저는 곧바로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죠. 이번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이 대안을 제시했다고요? 총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가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재무장관 타리크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만큼 투자할 수 있습니까? 620억 달러를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시한 건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박 조정관에게 받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한국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카라치 산업단지에 즉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규모는 50억 달러 정도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중국 투자의 3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중국은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지만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한답니다. 국방장관 아자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없습니까? 한국은 군사 기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키스탄군의 현대화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보부장 라쉬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총리님, 중국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전력 공급을 30% 줄였습니다. 라오르와 이슬람아바드의 계획 정전이 시작됐고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왕 대사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죠.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과 정식으로 만나봅시다. 하지만 극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날 밤 11시, 공군 수송기가 비밀리에 이슬람아바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팀이 도착한 거였죠.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새벽 1시, 총리 관저 지하 벙커에서 비밀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도진입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왔습니다. 박 조정관이 팀을 소개했습니다. 경제, 금융, 산업, 에너지 각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모두 IMF 위기 극복에 참여했던 분들이죠. 총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을 정말 도울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 특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긴급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즉시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놀랐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 중앙은행 총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서 바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박 특사 옆에 있던 IT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죠. 중국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도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K-쉴드 시스템을 설치하면 중국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차단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죠.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총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70%입니다. 박 특사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실패하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파키스탄은 진정한 경제 독립을 얻게 됩니다. 총리가 강요들을 둘러봤습니다. 투표합시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죠.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3표였습니다. 결정됐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박 특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명은 자립으로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자립. 새벽 4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은행 총재와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을 교환했죠. 이제 파키스탄은 급한 불을 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카라치 산업단지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50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철수하는 즉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팀의 산업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섬유, 전자, 자동차 부품 공장들입니다. 10만 명의 파키스탄 청년들을 즉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김태준 전문가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주요 인프라에 K-쉴드를 설치합니다. 6시간이면 완료됩니다. 팀원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아침 8시 왕 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미르 차관, 시간이 4시간 남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논의 중입니다. 논의가 너무 길군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오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박 특사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10시 과다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어민들이 다시 항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뉴스를 켰더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과다르 주민들이 항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 국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우리 바다를 돌려달라. 파키스탄 영토는 팔 수 없다. 선두에는 하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국기를 높이 들고 있었죠. 중국 보안 요원들이 저지선을 치고 막아섰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해군 함정 3척이 과다르 항 입구에 나타난 겁니다. 중국 측의 제지를 무시하고 천천히 항구로 접근했죠. 우리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 아자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명령한 게 아닙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11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K-쉴드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태준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시스템을 차단하려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11시 30분, 저는 왕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 파키스탄 정부의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현명한 선택을 하셨군요. 네. 우리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파키스탄은 주권을 팔지 않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모든 지원이 중단될 거고 파키스탄 경제는 붕괴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자립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전력 공급을 완전히 차단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 전력 가동. 한국팀이 준비한 이동식 발전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시설들의 전력이 복구되었죠. 정호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파키스탄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빚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예상대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차관님,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카라치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떠나고 있어요. 공사 현장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도진 특사는 침착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플랜 B 실행합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놀랍게도 불과
3시간 만에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특별 화물기 10대가 이륙했고,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이 출항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오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틀 후, 카라치 공항에 한국 기업인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섬유의 최광석 사장입니다. 50대의 중년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우수한 면허를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섬유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원 기계의 정은호 대표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29명의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합치면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공하면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올 겁니다. 박 특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라치 산업단지에 도착한 최광석 사장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현지 청년들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틀 만에 3,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죠. 중국 회사에서는 우리를 단순 노동자로만 썼어요. 25살 청년 라만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줬죠. 중국인 기술자만 핵심 업무를 했어요. 최 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계를 다루고 디자인도 하게 될 거예요. 3년 후에는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태양광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전문가 윤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신드주와 발루치스탄 사막지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중국 화력발전소 없이도 전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겁니다. 한국 금융기관들이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차관님, 중국이 과다르 항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상선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이대로면 수출입이 완전히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 특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카심항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카심항은 카라치 근처의 작은 항구였습니다. 과다르만큼 크지는 않지만 한국 기술로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 공사가 설계를 도와드릴 겁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라치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첫 제품이 나온 거였죠. 파키스탄산 면화로 만든 고급 셔츠였습니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 작업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바이어가 전량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최 사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품질이 중국산보다 훨씬 좋다고 하네요. 청년 노동자 라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이 파키스탄 면화로 만든 진짜 파키스탄 제품이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파키스탄 퍼스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술을 배우고 있다. 진짜 일자리다. 열흘 후 변화는 확실해졌습니다. 실업률이 3% 떨어졌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5,000명을 고용했어요. 중국 기업이 고용했던 숫자의 5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파키스탄에 대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시펙 프로젝트 전면 중단. 과다르항 임대료 즉시 납부 요구.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피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박 특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통화 스와프를 실행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약속한 200억 달러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피화가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진정됐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박 특사가 새로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인재 양성이요? 네. 1,000명의 파키스탄 청년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기술 교육을 시킬 겁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요. 프로그램 발표 하루 만에 10,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선발된 청년 중 한 명인 파티마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학생으로 대해줍니다. 이게 진짜 협력 아닐까요? 오퍼레이션 자립이 시작된 지 2주째 중국의 압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압박을 넘어 정치적 공작까지 시작했죠. 새벽 3시, 저는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정보부장 라시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오르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친중파 정치인들이 선동한 것 같습니다. 라오르는 파키스탄 제2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죠. 구호가 뭡니까?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망쳤다.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라오르 시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상점들이 불타고 있었고 거리에는 돌멩이가 나뒹굴었습니다. 배신자 정부 타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 회복,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위대 중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똑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플래카드 어디서 제작했는지 추적해보세요. 제가 경찰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계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어젯밤 1시에 5,000장을 인쇄했다고 해요. 계획된 시위였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정치권이었습니다. 차관님, 국회에서 비상 소집 요구가 있습니다. 친중파 의원 40명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이유입니다. 국회로 달려가 보니 이미 경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20억 달러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친중파 리더 샤이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었는데 그 관계를 망쳐 놓았어요. 다른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모험주의입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 의원 아이샤였습니다. 신드주에서 선출된 32세의 신진 정치인이었죠. 중국이 우리에게 준 건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 준 건 자립의 방법입니다. 순진한 소리. 샤이드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경제는 감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럼 현실을 보여드리죠. 아이샤 의원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라치 산업단지 고용 현황입니다. 2주 만에 2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중국 기업이 3년간 고용한 숫자보다 많습니다.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다음 날 국영 파키스탄 텔레비전에 이상한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파키스탄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완전히 조작된 뉴스였습니다. 중국이 언론사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 방송한 거였죠. 박도진 특사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언론전입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을 초대한 거였죠. 직접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창원 기계의 정은호 대표가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작업장, 최신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일하는 파키스탄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CNC 기계를 배웠어요. 23세 청년 아크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는 청소만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기술자가 되고 있어요. 견학 온 시민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중국이 파키스탄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루피화 가치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면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그때 박 특사가 전화를 받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라고요? 네. 파키스탄 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일본이 100억 달러, 싱가포르가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까? 중국의 일방적 확장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용기를 얻을 거예요. 이틀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거였죠. 형제 국가 파키스탄의 자립을 지원한다. 그 다음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30억 달러를 투자한다. 도미노처럼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재개하자 왕 대사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조건을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라치 산업단지는 활기가 넘쳤고 카심항은 현대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파키스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진짜 독립이다. 거리에는 새로운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회 표결 날이었죠. 정부 불신임안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42표,
반대 138표. 부결되었습니다. 의회가 정부를 지지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특사와 함께 이슬람아바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 특사가 말했습니다. 진짜 자립은 이제부터예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IMF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죠. 그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멀리서 아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오퍼레이션 자립이 시작된 지 한 달, 카라치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카라치 시장 무스타파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카라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불빛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시 전체가 활기로 넘쳐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운전기사 칼림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아졌고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카라치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고 있었어요.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3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소장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차관님, 여기 좀 보세요. 최광석 사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업장에는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공장에서 일하는 건 드문 일이었죠. 우리는 여성 고용을 우선시했습니다. 최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들의 손재주가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돈을 벌면 가족 전체가 변합니다. 21살 자이나브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중국 공장에서 일했는데 해고됐죠.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됐어요. 남편도 저를 다르게 봅니다. 그녀의 월급은 2만 루피. 파키스탄 평균 임금의 2배였습니다. 한국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해요. 저도 곧 팀장이 될 수 있대요. 정은호 대표의 자동차 부품 공장도 순조로웠습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주문이 왔습니다. 정 대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은 거예요.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긴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전력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됐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신드주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10만 개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루 30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카라치 산업단지 전체를 충당하고도 남아요. 중국이 끊어버린 전력을 태양이 대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차관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카라치 상공회의소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돈을 쓰니까 상점이 살아나고 식당이 붐비고 집값도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산업단지 주변에는 새로운 상점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도 생겼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김밥천국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 사람들도 줄을 서고 있었죠. 김치가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맛있어요. 젊은 파키스탄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카라치의 실업률이 5% 떨어졌습니다. 범죄율도 20% 감소했고요. 은행 대출이 30%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라치 공과대학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어 수업입니다. 강의실마다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해요. 공대생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한국에 유학도 갈 수 있대요. 대학 측에서는 한국 기업과 산학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G 화학은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고요. 희망이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라치 항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파키스탄 우호의 밤이었죠. 무대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카라치 시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전통춤 공연이 있었고 파키스탄 수피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 불을 밝히겠습니다. 순간 카라치 타워에 거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였죠. 탑에는 두 나라 국기와 함께 문구가 빛났습니다. 함께하는 미래에.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그때 하산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과다르에서 쫓겨난 그 어부였죠. 저는 바다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가 한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된대요. 그는 한국 기업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크리야. 감사합니다. 박도진 특사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이 기회를 줬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카라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불빛이 더 밝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켜진 거였죠.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가져간 건 항구 하나였지만 한국이 가져온 건 미래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젊은 세대에서 가장 강하게 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이거 보셨어요? 언론 담당 비서관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키스탄 퍼스트가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어요. 100만 개가 넘는 트윗이 올라왔어요. 확인해보니 파키스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 경제 독립 만세.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파키스탄.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죠. 오늘 배운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는 영상도 많았어요. 24세 블로거 알리아를 만났습니다. 왜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이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50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화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예요. 정말로 그녀의 영상 중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게 있었습니다. 파키스탄도 할 수 있다. 한국의 교훈.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우리도 경제 독립을 이뤄내자. 한국이 독재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대학가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라우르 대학교에서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국 경험에서 배운다. 강사는 놀랍게도 박도진 특사였습니다. 한국도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파키스탄보다 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 투자했고 기술을 배웠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발전했잖아요. 왜 중국 모델은 안 됩니까? 중국 모델은 중국에만 가능합니다. 일당 독재 체제니까요. 파키스탄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 모델이 더 적합하죠. 세미나가 끝난 후 학생회장 빌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뭔가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전국 대학생 연합을 만들어서 경제 독립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일주일 후 전파연, 즉 전국 파키스탄 대학생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첫 성명서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빚의 노예가 아닌 기술의 주인이 되겠다. 전파연은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 사용하기.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카라치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었어요. 파키스탄제 셔츠가 명품이 됐어요. 최광석 사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야간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예요. 청년들의 열기는 거리로도 이어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인 8월 14일, 전국에서 특별한 시위가 열렸어요. 경제 독립 행진, 10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정부 시위가 아니었어요.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였죠. 자립 정책 지지한다. 한국과의 협력 환영한다. 중국 채무 거부한다. 가장 인상적인 건 과다르 행진이었습니다. 1000명의 청년이 과다르 항구까지 행진했어요. 중국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청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파키스탄이다. 우리 땅 돌려달라. 그들은 항구 앞에 파키스탄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그려놓고 밤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과다르를 지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와 CNN이 생중계를 했고 알자지라도 특파원을 보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린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 한국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파키스탄 경제 독립 지지, 진정한 아시아 연대, 양국 청년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중국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청년들이 폭도로 변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비난했지만 역효과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청년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의 유명 크리켓 선수 샤힌 아프리디가 입장을 밝힌 거예요.
나는 중국 스폰서를 거부한다. 파키스탄 기업과만 계약하겠다. 크리켓은 파키스탄의 국민 스포츠입니다. 스타 선수의 선언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다른 선수들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파키스탄 제품만 사용하겠다. 연예인들도 합류했어요. 유명 가수 아티프 아슬람이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의 새벽. 뮤직비디오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겼어요.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죠. 이런 열기는 곧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청년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중소기업 청장이 보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스타트업 1000개가 등록됐습니다. 대부분 IT와 이커머스 분야였어요. 한국 벤처캐피탈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파키스탄 청년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네이버에서 파견 온 김성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크립토칸이었습니다. 26살 창업자 오스만이 만든 핀테크 회사였죠. 은행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뱅킹이에요. 한국의 카카오뱅크를 벤치마킹했다고 했습니다. 박도진 특사님이 직접 조언해 주셨어요. 출시 2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한파데이, 한국 파키스탄 우호의 날이었죠. 매월 마지막 금요일, 학생들이 한복과 전통 의상을 입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김치 만들기 체험, K-팝 댄스 배우기 같은 행사도 열렸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라오르 대학 학생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13%.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67%. 불과 2달 만에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청년들의 생각은 더 확고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봤지만 한국은 동반자로 본다. 25세대 학원생 파라가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어요. 청년들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중국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열흘 내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스펙 재개를 수락하라. 아니면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하겠다. 왕 대사가 직접 총리실로 찾아와 전달한 내용이었죠.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40시간입니다.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우리는 완전히 자립하든가 아니면 다시 굴복하든가 선택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관계를 끊으면 무역의 30%가 사라집니다. 건설 중인 댐 프로젝트도 중단되겠죠. 부채 상환 압박도 거세질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도진 특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제 독립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240시간 동안 파키스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는 상세한 계획을 펼쳤습니다. 첫째, 대체 무역 루트 확보. 이미 터키와 이란이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둘째, 긴급 산업 전환. 한국 기업 50개가 추가로 투자할 준비가 됐습니다. 셋째, 국제연대 구축. 유엔과 IMF가 지원을 약속했어요.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240시간 작전을 시작합시다. D-Day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특별기 20대가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각 비행기에는 기술자, 장비, 그리고 투자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박 특사가 알려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펀드를 조성했어요. 이틀째, 터키가 움직였습니다. 형제국 파키스탄을 지원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모든 터키 항구를 파키스탄에 개방하고 특혜 관세를 적용하겠다. 사흘째,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키스탄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잠재력을 믿는다.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직접 화상으로 발표했어요. 나흘째,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IMF 극복 사례를 배운 거였죠. 나라를 구하자. 첫날에만 금 5톤이 모였습니다. 노인들이 결혼반지를 빼서 기부했고 젊은이들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왔어요. 닷새째, 산업 전환이 본격화됐습니다. 섬유에서 IT로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구조 조정을 발표했죠. 한국 IT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가 R&D 센터를 만든답니다. 카카오는 파키스탄 전용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엿새째, 청년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시위가 아니라 봉사활동이었어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바꾸자. 도로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공공시설을 수리했습니다.
1회째,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한다. UN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파키스탄에 특별 무역 지위를 부여하겠다. 8회째,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왕 대사가 다시 연락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9회째,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습니다. 통화 스와프 규모를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3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총리, 강요들과 함께 대국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240시간 동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외환보유고가 400억 달러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7% 떨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요. 정호 총리가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파키스탄은 경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경제 식민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와 파키스탄 국기가 함께 펄럭였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과다르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 보안요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구 관리권을 재협상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백기를 든 거였죠. 하산 할아버지가 60년 만에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내 바다야, 돌아왔어. 할아버지는 무릎 꿇고 모래를 움켜쥐며 울었어요. 그날 저녁, 박도진 특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팀이 곧 철수합니다. 벌써요? 이제 파키스탄이 스스로 설 때입니다. 우리는 친구로 남을 거예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해냈어요. 240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단지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파키스탄 국민입니다. 멀리서 아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경제 독립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제 이름은 리우 웨이입니다. 30대 중국인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시펙 프로젝트 내부 고발자입니다. 당신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1대1로의 진실입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극비 문서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표 2030년까지 90개국 경제 주권 장악, 수단 부채 함정을 통한 전략적 자산 확보, 1단계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부채 유도, 2단계 상환 불능 상황 조성, 3단계 전략적 자산 인수 또는 장기 임대. 파키스탄 부분을 찾아봤더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군사기지와 발루치스탄 광물자원 독점. 예상 완료 시점 올해, 현재 진행률 87%. 리우 웨이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실무자였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파키스탄이 저항에 성공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서를 더 살펴보니 다른 나라들 상황도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인수 완료, 라오스 전력망 통제권 확보, 몰디브 주요 섬 장기 임대 진행 중, 케냐 몬바사 항구 인수 협상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디지털 식민화 계획이었습니다. 5G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독점, 국가 기밀 정보 수집 및 분석, 정치 개입을 위한 여론 조작 시스템 구축. 리우 웨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1대1로입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아니라 디지털 족쇄예요. 이 문서를 공개해도 됩니까?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즉시 박도진 특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박 특사도 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국제 언론에 동시 공개하는 게 좋겠어요. 이틀 후,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대1로의 어두운 진실 폭로, 중국의 신식민주의 야욕 드러나, 90개국 경제 지배 계획 문서 유출.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반토타 항구 계약 재검토하겠다. 케냐도 움직였습니다. 몬바사 항구 협상 중단한다. 말레이시아는 더 강경했죠. 모든 중국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겠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우리도 파키스탄처럼 할 수 있다. 경제 주권을 되찾겠다. 에티오피아, 지부티, 앙골라가 연이어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문서다. 서방의 음모론이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리우 웨이가 추가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녹취록, 이메일, 회의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한 중국 고위 관료의 발언이었어요. 바보 같은 나라들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주권을 팔고 있어.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진실을 밝혀준 용기 있는 고발자에게 감사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파키스탄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미끼에 주권을 팔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어났고, 저항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피해국 연대를 만들자. 스리랑카 외무장관이 제안한 거였죠. 1대1로 피해국들이 연합해서 대응하자. 일주일 후 콜롬보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15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콜롬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부채 함정 거부, 공정한 개발 협력 요구, 경제 주권 수호. 한국도 옵저버로 참가했어요. 박도진 특사가 경험을 공유했죠. 한국도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했고,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다. 경제 식민주의를 거부한다.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 발전하겠다. 그 순간, 리우 웨이가 연단에 올라왔어요. 저는 중국인이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배가 아닌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발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을 고발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가 들끓고 있었어요. 1대1로 재평가, 움직임 확산, 신식민주의 종식 요구 거세져, 한국 모델 주목받아, 파키스탄이 시작한 저항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드래곤 파일 폭로 이후 한 달, 뉴델리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아시아 7개국과 한국이 모인 특별 정상회의였죠. 인더스 경제협력 기구를 창설하자. 인도 총리가 제안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가 모두 동의했어요. 한국을 특별 파트너로 초청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자리에 앉았다는 게 기적이었죠. 중국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인도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은 역사적 장면이었어요. 회의 첫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관세 철폐부터 시작합시다. 공동 화폐 바스켓을 만들어요. 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경제부 총리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각국 1000명씩 기술 연수생을 받겠어요. 스타트업 펀드 1000억 달러를 조성하겠습니다. 회의 이틀째, 인더스 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원칙은 명확했어요. 상호 존중과 평등, 내정 불간섭, 공동 번영 추구, 기술과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 가장 혁신적인 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경제협력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문제를 잠시 접고 경제협력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회의 3일째,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더스 개발은행 설립, 본부는 콜롬보, 초기 자본금 5천억 달러, 한국이 1000억 달러를 출자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분담했어요. 이제 우리만의 금융 시스템이 생겼다. 방글라데시 총리가 감격했습니다.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경제부 총리와 따로 만났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도 이익이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남아시아는 20억 인구의 거대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도 고립된 섬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륙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 공동 경제특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암리차르 라우르 평화 경제지대, 양국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중립 지역이었죠.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인도 엔지니어와 파키스탄 노동자가 함께 일합니다. 메이드 인 피스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 거예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국경 지역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가 시작됐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 트럭이 파키스탄으로 들어왔다. 파키스탄 망고를 델리에서 먹을 수 있게 됐다. 작은 변화들이 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식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농촌 마을들이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지었죠. 네팔은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 허브가 됐습니다. 히말라야의 물이 전기가 되어 인도와 파키스탄을 밝힌다. 스리랑카는 금융센터로 변신했어요. 콜롬보를 아시아의 취리로, 몰디브는 그린 관광의 메카가 됐고요. 탄소 제로 리조트로 세계 관광객을 유치한다. 한 달 후 첫 번째 인더스 청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학생 1000명이 카라치에 모였어요. 우리가 미래다. 국경을 넘어 친구가 되자. 한국 대학생들도 100명 참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경희대 김지수 학생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파키스탄군도 유엔군으로 참전했죠. 우리는 70년 전에도 함께 싸운 전우였어요. 파키스탄 학생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청년 선언문이 발표됐어요. 우리는 증오의 역사를 끝낸다. 우리는 협력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아시아의 세기를 연다. 석 달 후 성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역내 무역이 100% 증가했어요. 투자는 300% 늘었고요. 일자리 500만 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파키스탄 청년 샤키르가 말했습니다. 인도 친구도 생겼고 방글라데시 파트너도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선생님이 있죠. 새해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파키스탄 경제차관이 이런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었죠.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개발 모델입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주목했습니다. 작년 파키스탄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굴복이냐 저항이냐, 예속이냐 자립이냐. 우리는 자립을 선택했고 성공했습니다. 크린의 과다르 항구 사진이 떴습니다. 이곳은 한때 중국의 식민지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키스탄 어민들이 다시 주인이 됐죠. 다음 사진은 카라치 산업단지였어요. 중국 기업이 떠난 자리에 한국 기업이 왔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우리를 노동력으로 봤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봤습니다.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개발 원조에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지배 모델과 공유 모델. 중국의 1대1로는 지배 모델의 전형입니다. 부채로 묶고 자산을 빼앗고 주권을 침해하죠. 반면 한국이 보여준 건 공유 모델입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인재를 키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중국 투자 10년, 파키스탄 1인당 소득 정체, 한국 협력 1년, 소득 20% 증가, 중국 프로젝트, 현지 고용 10%, 한국 프로젝트, 현지 고용 90%,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우리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도 희망입니다. 스리랑카, 케냐, 라오스가 우리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인더스 경제협력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텐데요. 예상한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인프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권을 팔 필요는 없어요. 도로와 항만은 우리를 위해 있어야지. 지배자를 위해 있으면 안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설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경제 발전에 지름길은 없다. 하지만 올바른 길은 있다. 그건 자립, 협력, 그리고 존중의 길입니다.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연설 후 수많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이 모델이 필요해요. 세계은행 부총재도 관심을 보였죠. 새로운 개발 금융을 만들어 보자. 가장 인상적인 건 한 젊은 중국 기업가였습니다. 저도 중국인이지만 당신 말이 옳아요. 지배가 아닌 협력이 미래입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차관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을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성공이 우리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올 거예요. 네. 하지만 지배의 아시아가 아니라 협력의 아시아여야 합니다. 다보스에서의 사흘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처럼 이 구호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퍼져나갔죠.
다보스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과다르 항구 공동 운영 협정 서명식이었죠. 오늘은 파키스탄이 진정한 주권을 되찾는 날입니다. 총리가 감격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재협상 끝에 이뤄낸 성과였어요. 과다르 항구는 파키스탄이 51%, 중국이 30%, 한국 컨소시엄이 19%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더는 독점이 없습니다. 왕 대사도 참석했는데 작년과는 달리 겸손했어요. 파키스탄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식 후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맨 앞에 하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바다가 우리 것이 됐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손자 알리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항만 엔지니어가 됐어요. 한국 회사에서 교육받고 자격증도 땄어요. 이제 우리 항구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요. 세대를 이어 바다를 지켜온 가족이 다시 주인이 된 거였죠. 항구 운영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파키스탄, 중국, 한국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협력입니다. 운영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서로 배우고 존중하면서 일해요. 그날 오후 더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한국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향후 10년간 양국 무역을 10배 늘리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파키스탄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한국 경제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협정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의무화, 현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중소기업 상생 협력,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모델이었죠. 저녁에는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과다르 해변에 특설 무대가 설치됐어요. 파키스탄 전통 음악과 한국 케이팝이 번갈아 공연됐죠. 하이라이트는 청년들의 합창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우르두어로 번갈아 가며 노래했어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친구. 함께 만드는 미래, 밤하늘의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 국기와 태극기 모양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그때 하산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년을 이 바다에서 살았소.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지. 하지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오. 우리가 다시 주인이 됐으니까. 할아버지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절했습니다. 코리아, 슈크리아, 한국, 고맙습니다. 청중이 함께 외쳤어요. 코리아, 슈크리아. 박도진 특사가 답례했습니다. 파키스탄, 진다바드, 파키스탄 만세.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축하연이 끝날 무렵 저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박 특사가 다가왔어요. 작년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해냈잖아요. 한국 덕분입니다. 박 특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파키스탄 국민의 용기 덕분이죠. 우리는 단지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과다르의 바다는 평화로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발전은 이제부터죠. 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박 특사가 웃었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 그리고 인더스 동맹국들이 함께할 거예요. 멀리서 아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경제 주권을 지켜냈고 진정한 친구를 얻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과다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독립의 새벽이었죠. 지금까지 파키스탄이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벌인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국 영토에서 쫓겨날 뻔한 위기에서 시작해 진정한 경제 독립을 이뤄낸 파키스탄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도움과 기술, 공유의 정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죠.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경제주권의 중요성과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